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서 5번에 걸쳐서 도서관 진정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만든 두 번째 주제가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제일 특징적인 게 뭐니? 그럼 역시 분류 목록입니다. 그 많은 지식 자원을 어떻게 배열해 두었어야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적 역량, 그 상상력, 이미지 그런 것들과 맞춰서 만든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주제를 분류한 건 아니지만 그 주제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나눠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구분을 해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수백 년 동안 참 잘 써오고 있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고 있고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 틀들이 상당 움직이죠. 근데 그런다고 매번 그 틀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착화되어 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큐레이션입니다. 그런 것들을 새롭게 재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큐레이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게 결국 분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서가 같은 경우도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게을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산만해서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책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웬만큼 좀 꼼꼼한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자기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비유하기는 힘들어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자취방이나 네 방을 한번 들여다 봐봐라. 어떻게 방을 구분 짓고 있는지 봐봐라. 설마 입고 있는 옷하고 보면 책하고 이런 것들 다 뒤섞여 있지는 않겠지. 책은 책대로, 옷은 옷대로, 옷은 옷장에다 넣어놨겠지. 책은 책꽂이에 배열했을 것이고 그 책도 잘 보면은 다 나눠져 있다 나름대로. 그게 꼭 주제가 아니더라도 뭐 동화책도 모아둘 수 있고 만화책도 놔둘 수 있고 소설책도 둘 수 있고 전공책도 둘 수 있고 뭐 기타 사상서 아니면 사회과학서적 또는 우리 소위 말하는 교양 뭐 자기 발전을 위한 책들 구분하는 법은 참 다양하다. 다만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여럿이 모였을 때 그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구분 짓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소위 말하는 단체 집합을 생각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좀 질이 떨어질 것이고 그 개인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관건이겠죠. 도서관도.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개개인의 적당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큰 뜻은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재구성해서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간 코너입니다. 신간 코너는 주제와 상관없이 새로 발간된 출판물들을 모아서 쉽게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에는 다 폐가였던 것이 개가로 바뀌고 있지만 실은 개가가 갖고 있는 약점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가를 할 것인가. 제가 94년 5년도에 제가 몸담았던 대학의 도서관을 85년 이전 책을 전부 폐가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럼 불과 10년 정도의 책들이 개가로 나오는 건데 몇 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용자 70~80%를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난리죠. 인문학 책들은 최근 책보다 오래된 책들에 대한 가치가 훨씬 크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기계적으로 85년을 끊어서 나누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용되는 책들은 폐가에서 개가로 나오고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가에서 이용되지 않는 책들은 다시 폐가로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했고 그 전산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량을 평가해서 이동하자. 원래 제가 잡았던 건 85년이 아니라 90년이었습니다. 절충해서 사서선생님하고 절충해서 85년을 잡았는데 아마
지금 그네들이 생각해보면 그때 90년 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왜냐면 개가로 나오는 책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간 코너를 만들 정도로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핫한 영역들을 신간 코너라는 이름으로 모아두기만 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 대표적인 공간이 어디냐면 잡지 공간입니다. 잡지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간행물들로서 최신 잡지만 개가로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폐가로 집어넣습니다. 관리상의 이유가 제일 컸지만 실제 이용하는 패턴을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버리는 자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최신의 자료들만 열려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그게 주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관심 갖는 주제, 특히 논문을 쓴다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특정 주제 하나로 커버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구하는 분들에게서 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기 분야가 가는 방향성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벗어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융합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다른 영역과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 주제 분야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제 영역도 살펴서 관련된 책들을 모아서 자기가 생각한 특정 주제, 특정 키워드를 중심에서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류는 바꿔주지 않을 테니까 다 분산되어 있겠지만 내가 만든 소위 말하는 버추얼 틀 속에다가 묶어내는 거죠. 이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큐레이션 작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개개인에게는 그게 하나의 주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NS,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올린 글들을 여기서 주제를 배경으로 나눌 이유는 없지만 특정 키워드를 부여함으로써 모아두려고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특정 키워드로 그룹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본 다른 지인들이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제 그 그룹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키워드라고 말하기 좀 뭐하겠는데 일종의 하나의 프레이즈를 하나의 문장 복합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련의 분류죠. 우리가 해시태그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래서 해시태그를 잘 쓰면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검색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작업이죠. 검색도 알고 보면 내가 던진 키워드와 매칭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자원들을 모아주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모아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불리한 로직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확률 이론도 있을 수 있고 클러스터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층을 구조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말하는 온톨로지처럼 서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다르지만 그 용어의 유사성을 해서 묶어내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주는 작업들입니다. 그걸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다 분류입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분류 체계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여다보면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읽었으면 좋은 책.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들의 커먼 센스를 모아서 비 오는 날 읽을 만한 책들을 묶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의 눈이 먼저 가겠죠. 선택도 훨씬 더 자유로울 것이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서관이 아무리 그렇게 책을 모아놔도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모르면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마들이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다면 아무튼 소용이 없죠. 그런 비슷한 예들은 이제 우리가 미술계에서 많이 봅니다. 소위 박물관에 가면 큐레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큐레이터의 역할은 특정 작품을 소개해주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읽고 그 관심에 부합할 만한 테마를 구성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재구성해서 하나의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위 스토리를 그려가기도 하고 모아서 하나의 그 집합을 형성해 주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시간이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그것이 상당히 고착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과거로 쭉 거슬러 가면 그런 작업들의 시동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이 형상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라는 거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착화되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분화되려고 하는 노력하고 새롭게 재구성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학문에서의 융합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특정 학과가 진행하다가 학과의 수요가 한계에 부닥치고 그 학문적 가치가 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때 이제 사람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다른 영역과 붙여서 발전해가는 것이죠. 예전에 유업공학과라고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굽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유업공학과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유업공학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영역에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일종의 다 큐레이션에 관련된 얘기고 우리가 말하는 해시태그와 관련된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일상으로 그러니까 일상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사서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개발한다든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박식해진다든가 해박해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들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소위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사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패턴들을 이용해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분류 체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다양한 소위 말하는 해시태그를 발굴해냄으로써 우리가 목록하는 작업에 그런 해시태그를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 집어넣고 검색에 대상으로 삼는다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없어져가는 해시태그도 있을 수 있고 새로 생겨나는 해시태그도 있을 수 있고 특정한 해시태그에 모였던 집단과 또 다른 해시태그에 모였던 집단이 묶여서 더 큰 해시태그를 만든다든가 기왕에 묶여있던 해시태그 집단을 또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시간 속에서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는 살아있는 분류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 분류를 어떻게 바꾸니? 라는 것을 지금 당장 고민하는 것은 개개 도서관이나 사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왕에 분류되어진 것을 재구성해내는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추얼한 작업들을 시행함으로써 도서관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시태그 얘기이고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내가 해시태그를 발굴하고 내가 책에다 해시태그를 부여하자는 작업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들, 소위 말하는 도서관 친구들을 섭외해서 그룹을 만들고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그들이 독서 모임을 가질 때 이번엔 무슨 주제를 갖고 하자. 그리고 책을 모아서 읽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시코드가 될 수 있고 해시태그로 잡아서 이거를 목록에다 집어넣어주고 검색의 대상을 삼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 안내판에다가 이런 해시태그들이 있고 이런 해시태그의 책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추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책을 추가해서 넣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해시태그를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제안받은 해시태그가 이용자들 속에서 뭐 평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선정되어지면 거기에 책들을 모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사건을 나눌 수도 있고 인물을 나눌 수도 있고 공간을 나눌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계를 배울 때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이 있으면 이 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주제라든가 분류번호겠지만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다양성을 부여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키워드, 소위 말하는 색인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세기는 어떻게 추출하지? 어떤 특정한 자원, 책,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말들, 의미 없는 어조사라든가 뭐라 그럽니까? 부사라든가 이런 의미 없는 단어를 빼고 의미 있는 용어들을 쭉 나열하고 이것들의 빈도수를 따지는 거죠. 이 책에서 얼마만큼 많이 쓰였을까?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 것부터 제일 적게 쓰인 것까지 배열하다 보면 그 중에서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키워드들이, 어휘들이 이게 이 책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겠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건 너무 보편적인 단어일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적게 나오는 것은 이 책을 대표하기 힘들고 적정한 위치에 있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배열에 존재하고 있는 어휘군이 결국 이 책을 대표하는 세기너야 라고 세기너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1년에 같은 분류 대역에 모여있는 책들을 쌓아놓고 이 책들이 그러니까 이 특정 분류가 갖고 있는 세기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이 책 속에 나타나 있는 키워드를 전부 추출해서 어휘들을 추출해서 분석하는 거죠. 여기 1000권이면 1000권, 10,000권이면 10,000권의 책인데 이 10,000권의 책에 전부 나타나는 단어라면 그건 너무 보편적이라서 특수화를 만들기 어려워. 근데 개별적으로 10,000권 하나하나를 식별할 수 있고 10,000가지가 전부 다 다른 한 권씩 어느 특정한 책에만 존재하는 어휘들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룹핑하는 작업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정한 위치에 있는 어휘를 고르면 1000권, 10,000권을 100권, 20권, 30권, 50권 또는 10권 이렇게 구분짓는 구분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세기너를 추출할 수도 있어요. 결국 세기너를 추출하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집단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추려내는 작업이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세기너입니다. 그 세기너를 도서관에서 사사에게 부여해볼까 했을 때는 사실 불가능하죠. 너무 읽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세기너를 추출하는 작업에도 꼭 그런 논리적이고 기술적이고 연구에 관련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실시간에 변형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늘 변할 수 있는 작업들. 그래서 도서관이 관리하는 것은 책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관리하는 것은 커뮤니티입니다. 그 집단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서 그거를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지원해주는 일이 사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큐레이션, 해시태그는 도서관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지 않을까. 사서 선생님이 전문성으로 자리매김을 해도 나쁘지 않다. 아니, 사서의 기본 역할이 그거였지 않았을까? 왜? 추천이라는 행위를 해줘야 하는데 추천해줄 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얼굴 보고 추천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향을 분석하고 저 사람이 지금 관심 갖는 게 뭔지 알아보기도 하고 지적 수준도 알아보면서 적정한 책을 매칭시켜주는 작업. 그게 사서의 역할이라면 그걸 레디메이드, 미리 준비하고 여러 사람을 소위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용의 서비스가 뭘까, 공용 서비스가 뭘까 했을 때 가장 큰 게 분류이고 그 분류를 재구성해내고 실시간으로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용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작업, 큐레이션. 궁극의 이 큐레이션 작업이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마 또 새로운 분류 체계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서관이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큐레이션 서비스, 해시태그를 잘 활용해서 큐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한번 제안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